안녕하세요. 노년의 감정과 인간관계를 상담하는 노후 코디네이터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던 한 문장을 처음부터 드리려 합니다. 나 이혼할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서운함, 고독감, 그리고 내가 이제 없어지는 것 같다는 깊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70대 부부 각방 쓴 지 12년째라는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사이라며 그냥 참고 살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디네이터님, 제가 밥을 차려도 잘 먹었어 한마디가 없어요. 고마움도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밖에서는 남들한테는 잘 웃고 잘 말하고 그걸 보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랑은 이제 끝났구나 싶었어요. 이 말은 단지 이혼을 원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단 이 관계가 더 이상 나를 살아있게 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전기세 아끼겠다고 하루 종일 불 끄고 다니고요. 밥 먹을 때도 꼭 뉴스 소리 켜놓고 조용히 먹어요. 나는 말이 하고 싶은데 작은 불편들이 쌓이면 사랑은 정서적 벽으로 변하고 그 벽 앞에서 우리는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냥 헤어지면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친 생각은 혼잣말이 되고 침묵이 되고 어느 순간 진심처럼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정말 이혼일까요? 아니면 내 감정을 다시 꺼내놓을 기회일까요? 노년기 이혼은 젊을 때처럼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이 아니라 끝이라는 두려움에서의 도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혼을 할지 말지보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황혼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 그 감정의 뿌리,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관계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아침에 말없이 식탁만 치우셨나요? 혹시 아무 말 없는 배우자를 보며 이 사람하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쳐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같이 살긴 사는데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고 그냥 눈치만 보고 살아요. 이 말은 단순히 침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감정적으로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어 있어요. 젊을 땐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때론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죠. 그건 아직 연결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싸움도 줄고 말도 줄고 어느새 대화 자체가 사라지면 그건 더 이상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단절입니다. 말을 잃은 부부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생활의 파트너가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처럼 느끼게 됩니다. 식사를 함께 해도 말이 없고 TV를 함께 봐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여행 얘기, 가족 얘기, 건강 얘기조차도 자식에게는 해도 배우자에게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생기는 감정은 이 사람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이 사라진 이유는 한 번쯤 꼭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침묵이 배려에서 비롯된 건지 서운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미 포기한 것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혼은 그저 말하지 않은 감정의 종착역이 되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 말이 없어진 부부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내 모습이 비슷한 건 아닌지 다시 말해 시작점을 만들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결혼한 지는 46년이 됐습니다. 요즘은 남편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아침엔 일어나서 각자 밥 먹고 저는 설거지하고 남편은 신문 보거나 TV 보고 점심은 아예 따로 먹어요. 하루에 주고받는 말이라고 해봐야 밥 먹었어? 약 먹었니? 그것도 그냥 의무적으로 묻는 수준이에요. 예전엔요,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말 안 통하면 고성도 가고 문 닫고 나가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젠 그마저도 없어요. 뭐랄까요? 싸울 기운조차 없는 상태? 그냥 말이 사라졌어요. 몇 달 전엔 제가 아팠어요. 병원에 다녀와서 힘들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그래? 하고 말더라고요. 한마디 위로도 약이라도 하나 챙겨주지도 않고요. 그 순간 이 사람이랑 내가 왜 아직 같이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이라는 말 입 밖으로 꺼내보진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에선 이미 수십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뭘 어떻게 하겠냐 싶다가도 하루하루가 너무 허무하고 같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기분이에요. 김정숙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내 얘기 같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말이 없는 부부는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니까요. 그런데요, 그 조용함 안에는 깊고 길게 쌓인 감정의 침묵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해받지 못했다는 마음이 말을 줄이게 만들고 그 침묵이 정서적 단절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은 안 해도 알겠지,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감정은요, 말로 꺼내지 않으면 점점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관계 자체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말해도 소용없다는 체념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해도 반응 없을 거야. 서운하다고 해봤자 또 무시당하겠지. 괜히 분위기만 싸해지지 뭐.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말을 아예 접게 되고 관계는 겉으론 유지되지만 속은 이미 멀어진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사라졌다면 감정을 먼저 꺼내세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보다는 그 말 듣고 나 참 속상했어. 요즘은 대화가 없어서 내가 혼자 사는 기분이야. 상대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나의 느낌을 전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서툴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당신에게 내 마음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순간 그간 얼어붙은 관계에도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김정숙 님처럼 같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기분이 든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관계가 끝나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변해야 하는 겁니다. 대화는 습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말로 꺼내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황혼을 다시 연결하는 첫 번째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도저히 안 맞는다는 감정입니다. 같이 살아온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생활 방식, 돈 쓰는 태도, 말투, 리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부부는 조용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엔 남편의 무심함이나 습관적 무책임에 지쳐서 결국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남편분들 중엔 아내의 잔소리, 통제, 지적이 반복될 때 어느 순간부터 피로감을 넘어서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기준이 다르다는 피로감이에요. 한쪽은 소소한 일상과 절약을 중시하고 한쪽은 아직도 외식이나 소비를 통해 삶의 활력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경우, 한쪽은 건강을 걱정하며 조심하고 다른 쪽은 여전히 괜찮아 좀 먹고 살자는 태도를 고수할 때, 이럴 땐 무시당했다는 기분 혹은 나는 이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고립감이 쌓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산 지 40년이 넘었지만 생활 리듬, 말투, 경제 감각까지 너무 달라 결국 마음이 무너진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솔직한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입니다. 남편하고는 43년째 같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 사람하고 더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요. 이유요? 너무 다르니까요. 남편은요, 생활이 너무 느슨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대충 TV 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정리는 안 하고 쓰레기도 쌓아두고 건강을 걱정해서 짜게 먹지 말라 하면 괜찮아, 난 그거 안 믿어. 전기세 아끼느라 불 끄고 다니면 당신이 사람을 숨 막히게 해. 말 한마디 한 게 꼭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돌아오고 나중엔 말하는 내가 지치는 거예요. 가장 참기 힘든 건 내가 집을 책임지고 돌보는 동안 이 사람은 아무 책임감 없이 편하게 산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말도 안 섞고 밥도 따로 먹고 진심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냥 나가서 나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정은희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삶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건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말 참을 만큼 참아온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쌓인 일상 속 작은 무시들,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태도, 내가 말하면 꼭 싸움이 되라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거죠. 특히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맞지 않는 인간인가? 라는 존재적 고립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한쪽은 규칙과 절약을 중시하고 다른 쪽은 느슨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한 사람은 계속 참다가 결국은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름이 진짜 이혼까지 가야 할 이유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 생활 습관 차이는 사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조정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보다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은희 님처럼 나는 집안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데 남편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는 감정을 느끼셨다면 그건 남편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책임져 왔다는 피로감이 먼저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피로감은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제가 정은희 님께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싫은 건 배우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현재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지금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를 한 번쯤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피하고 있던 대화, 돈, 건강, 하루 루틴 등 주제를 감정이 격해지기 전 짧게 단순하게 꺼내는 훈련. 당신 왜 그렇게 해? 가 아니라 나 요즘 이게 너무 힘들어처럼 나의 느낌을 중심으로 말하는 방식. 매일 같이 하던 식사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전환해 보기. 이혼은 때로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이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지쳐서 도망치고 싶은 건지 그걸 먼저 분별하셔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관계 안에서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나의 삶을 세우는 것, 그것도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에 들어선 분들도 계십니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지나갔고 이제는 정말 이 관계를 끝내는 게 나을까?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삶일까? 그런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분들 말이죠.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혼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다시 내 감정을 정리하고 마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요? 이혼이 꼭 잘못된 선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정리되어야 할 때도 있고 그로 인해 삶이 새롭게 정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았던 건 이혼이 곧 해방이라는 기대가 현실에선 또 다른 불안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혼 후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무게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노년기 여성분들 중에는 이혼 후 국민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집세, 병원비 부담이 감당이 안 돼 자녀 집을 전전하거나 1.5룸에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 관계의 변화. 자녀는 부모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 같다가도 막상 이혼하면 감정의 거리를 두거나 경제적 지원을 줄이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 혼자 병원 다니고 입원 수속도 스스로 해야 하고 낙상이나 긴급 상황에 누구에게도 연락 못하는 신체적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이혼이라는 말보다 먼저 나의 감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이 싫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방식이 싫은 건가요? 나는 이 사람과 끝내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내가 이 관계에서 느끼는 무가치함을 바꾸고 싶은 건가요? 지금 마음이 지쳐서 이혼이 가장 단순한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극단에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은 나중에 후회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은 대화도 변화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땐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해보셨으면 합니다. 3개월의 거리를 두고 나의 감정을 관찰해보기. 따로 생활하면서 일기를 쓰고 법률 경제 상담을 받아보고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다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정리해보기. 그 후에도 마음이 같다면 그때의 이혼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끝에는 상처가 아닌 회복이 기다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고객님의 마지막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나이 71입니다. 결혼한 지는 45년 됐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아내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뭘 해도 불만이고 뭘 말해도 지적이고 옛날 같았으면 당신 참 고생 많다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 나이에 왜 그렇게 게으르냐는 소리만 돌아와요. 저는 아내와 대화가 아니라 신문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나 혼자 살면 눈치 안 보고 조용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막상 현실을 따져 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도 제 앞으로 된 게 아니고 연금도 둘이 같이 쓰니까 나가면 생활비가 반으로 줄고 병원은 혼자 다녀야 하고 입원이라도 하면 누가 옆에 있어 줄까 싶고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쁜데 이혼한다 그러면 누구 하나 반가워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정말 이혼이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삶이 너무 외로운 걸까? 스스로한테 자꾸 묻게 됩니다.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감정은 이혼이라는 단어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당장은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부터 좀 들여다보려고요. 이창호 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이 너무 외로운 건 아닐까요? 황혼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창호 님처럼 이미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는 멀어졌고 말은 안 통하고 존중도 느껴지지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처럼 살아가는 상태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혼이 마지막 탈출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이혼을 떠올리는 순간 동시에 따라오는 건 해방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나가서 어디서 살지, 누구와 병원을 갈지, 노년에 아프면 누가 옆에 있어줄지,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남은 여생을 어떤 얼굴로 살아갈지. 그 불안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닌 삶 전체의 구조를 바꿔야 하는 선택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창호 님 같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관계에서 이혼 외에 가능한 변화는 정말 없는가? 나는 이혼이 아니라 대화, 거리두기, 조정, 중재 같은 다른 선택은 충분히 해봤는가?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평생 참는 걸 미덕으로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용히 단 한마디라도 꺼내보는 것, 그게 지금 이혼이라는 갈림길 앞에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이혼이 되려면 그 결정은 피로가 아닌 확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창호 님이 하고 계신 이 질문, 나는 정말 이혼을 원하나?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를 단절이 아닌 정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용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되돌아보는 출발점, 그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내리는 시간보다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도 감정도 결심도 천천히 자라야 오래 갑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냈던 오늘 그 끝에 이에 변화, 회복이라는 단어로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김선영이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노후 코디네이터 김선영이었습니다. 귀하신 몸 오늘도 잘 돌보세요. 감사합니다.